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입니다. 정선용 작가님이 쓰고 RH 코리아에서 편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과목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하죠. 공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의는 세계 1위일 정도로 대단한데요.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걸까요? 나중에 커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길 원해서일 거예요. 너무 속물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 자녀가 몸으로 고생하며 겨우겨우 어렵게 돈을 벌길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들 머리 쓰는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돈을 잘 벌기 위해 공부하면서 정작 돈 공부는 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이 좀 달라져서 경제교육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여전히 돈 얘기를 꺼내면 돈을 밝힌다며 싫어하죠. 내 아이가 돈을 잘 벌고 잘 쓰고 잘 모아서 불리기를 원한다면 돈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건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 맞아. 세상이 달라졌어. 부의 사다리가 단절되어 가는 상황에 내 자녀가 경제 문맹으로 살게 놔둘 순 없지 하며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뭐부터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자녀가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나부터 돈을 알아야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저 불편할 뿐이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난은 불편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되어버렸죠. 아직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해서 내 아이가 평생 가난을 겪길 원하지 않잖아요. 이중적인 마음이죠. 세상에는 돈이 더럽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서글프지만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돈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 책은 저자가 두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경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돈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꼭 어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어른에게도 필요한 말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밑줄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자본주의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비법과 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모으는지, 돈을 불리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소득과 지출, 마인드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일목요연하게 전해주는 책이라 저 혼자만 읽고 말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목차를 보시면 1장 부의 계단편, 돈의 맛을 알아야 부를 주게 된다. 2장 절약편, 쌓이는 돈, 나가는 돈, 지키는 돈. 3장 투자편, 모으고 불리는 기술. 4장 인생편, 부는 마인드에 있다. 5장 돈 공부편, 돈 보는 눈이 뜨이는 4가지 공부법.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머릿말 돈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저자의 아내가 자주 반복했던 말 3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0원도 아껴라, 모이면 목돈이 된다. 모든 큰 돈은 1원부터 출발하죠. 작은 돈이 모여야 그 다음 단위의 돈이 되니 10원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죽으림을 다해 종잣돈을 만들어라. 시드머니의 가치는 말해봐야 입 아픕니다. 종잣돈 없이 큰 돈을 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종잣돈으로 땅과 집에 장기 투자해라. 집이란 단순히 거주하는 곳 이상의 자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죠. 특히 한국처럼 국토 대비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가 재밌어야 하는 것처럼 돈 공부를 하려면 돈맛을 알아야 합니다. 돈맛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돈 아끼는 맛입니다. 물건을 아끼고 소비를 줄이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에요. 둘째, 돈 잘 쓰는 맛입니다. 돈을 쓰기 전에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 물건을 사야 한다면 이 물건이 필요한지, 필요에 적합한 물건인지, 적절한 가격인지 따져보는 거죠. 셋째, 돈 모으는 맛입니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은다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원금만 계산해도 이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돈 맛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생애 주기별 4계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아동기는 소비 원리를 깨우치는 시기입니다. 부자는 돈을 버는 법보다 쓰는 법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워두어야겠죠. 둘째, 청년기는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근로소득을 통해 어떻게 사업소득을 버는지 배워둬야 해요. 셋째, 장년기는 사업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자본만 가지고 생계형 창업을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 노년기는 자본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몸과 머리가 아니라 돈이 힘을 쓰는 시기예요. 우리의 신체는 계속 노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4계단은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가야 탈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지출도 하는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따라 돈이 모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지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 지출과 필요 지출, 그리고 욕망 지출이죠. 부자는 투자 지출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돈을 쓰시나요? 우리 소비의 40%는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출하는 돈은 대부분 습관 때문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겠죠. 현명한 소비는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는 일이에요. 지출 관리가 잘 돼야 소득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안주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치 불변인 물건을 사두는 게 자본 투자예요. 똑같아 보이는 돈이지만 돈은 보통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온전한 자기 돈. 둘째, 남에게 빌린 돈. 셋째, 투자받은 돈입니다. 먼저 자기 돈은 가장 중요한 돈이죠. 주머니 안에 자기 돈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빌립니다. 이 돈을 빚이라고 하는데 주머니 돈의 30%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받은 돈은 언뜻 보면 빌린 돈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전혀 달라요. 원금 상환에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 돈처럼 가치를 상승시켜야 하는 돈이죠. 책의 중간쯤에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문 느낌을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금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다. 세상에는 다양한 금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 아버지가 알고 있는 5가지 금이 있다. 그 금을 마음에 담아두길 바란다. 5가지 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물의 금인 황금이다. 둘째, 돈의 금인 현금이다. 셋째, 맛의 금인 소금이다. 넷째, 시간의 금인 지금이다. 다섯째, 마음의 금인 흉금이다. 흉금은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이란 뜻이다. 이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황금, 현금, 소금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흉금이 더 좋다. 지금과 흉금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이 많은 부자도 지금과 흉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너도 이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는 지금, 흉금을 귀하게 여기길 바란다. 아버지가 강조하는 물적 토대도 살피되 보이지 않는 것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금의 본질이고 역할이다. 아들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경제 공부를 한다면 내일 일어날 어떤 경제 문제도 대비할 수 있다. 명심해야 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가수 남진과 나훈아가 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뉘는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후 멤버들이 어떻게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전환했는지 그 방법을 살피는 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화 기생충에 지하, 반지하, 지상의 구분을 통해 자본주의 속 욕구와 돈의 원리를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살아있는 경제는 사람 속에 있다. 경제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저자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90% 이상은 돈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돈 공부, 경제 공부는 삶의 본질을 공부하는 거죠. 공부해야만 누구에게 종속된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